자, 오늘은 교과서에서 원의 방정식의 중단원 마무리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좀 할 건데, 문제 개수는 6문제. 150페이지에 5, 6, 7, 8, 9, 그 다음 151페이지에 12번까지 설명할 거야. 요것만 설명하고, 그 다음 대단원 문제는 전체적인 설명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올릴까 생각 중이야. 알겠지? 그래서 중단원 부분을 너희들이 잘 정리를 하고, 풀이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도록 해. 영상을 보고 너희들이 연구를 좀 하고,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오프라인 쪽에 와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해. 알겠지? 자, 150페이지 5번 문제 보면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Y 플러스 2K는 0이라. 당연히 X제곱 Y제곱 개수가 1, 1 같으니까 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지.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으로 나와버렸네. 이미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문제에서 제시했구만.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칸은 문제에서는 자연수 K의 개수다. 됐냐? 자, 얘가 원인데 원의 반지름 2 이상이 되는데 굉장히 단순한 문제지.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 자체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일반형. 당연히 1차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일반형일 거야. 그럼 일반형 자체를 바라보면 우리가 반지름을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첫 번째 풀이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라. 따라서 주어진 식 자체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기 위해서 x는 x끼리 x의 2차, x의 1차, 그 다음에 y는 y끼리 y의 2차, y의 1차, 그리고 y가 없는 항, x, y가 없는 항은 상수 취급해서 우변으로 이항해라. 그리고 각각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의 절반의 제곱, 얘의 절반의 제곱 추가하는 거 기억하지? 그럼 좌변에 얼마? 9하고 4가 추가됐으니까 좌변에 얼마? 13. 그럼 우변에도 얼마? 13을 더해준다. 자, 그러면 좌변이 x-3의 완전 제곱식이 되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 되면서 우변에서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13이라는 식이 나오고 있다. 됐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풀이 과정이 끝나는 거야. 그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꿨다. 그럼 표준형을 바꾸게 되면 뭐가 보인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보인다. 그지? 그래서 원의 중심이 3,-2구나. 이 지점이 줄여야 될 건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거지. 그럼 두 번째 풀이 과정. 자, 두 번째 풀이 과정의 별표. 이거 뛰어넘어 버리면 안 돼. 이거 뛰어넘어 버리면 안 된다. 일단은 얘라는 자취 자체가 도형이 되기 위해서, 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점이 0보다 커야 돼. 이거 엄청 중요해. 이 조건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13이라는 값이 반드시 0보다 커져야 돼. 중요하다. 이거 빼먹는 애들 많아. 물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건이 빠지더라도 답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답에 변화가 생기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란 말이지. 이 부분 반드시 집어넣어줘야 돼. 알겠지? 응? 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지점이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얘를 풀어내게 되면 K는 2분의 13보다 작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나오게 돼. 중요하다. 자, 세 번째 역시 별표. 우리가 표준형으로 돌렸을 때, 표준형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 원의 방정식 자체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하면 우변이 뭐다? r의 제곱이야. 별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거 r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 자체가 r이 아니라 얘는 반지름의 제곱 되는 거다. 그럼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제곱은 얼마? 4. 따라서 얘라는 부분이 2 이상이라고 써버리면 틀린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k 플러스 13은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2 이상이 아니라 4 이상이 되어줘야 된다.
알겠냐? 여기 주의해야 된다. 여기는 R이 아니야. R의 제곱이야. 따라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 K 값은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식이 성립돼. 저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구하기 위해서 수직선을 그려보지. 그럼 얘가 2분의 9가 되고 얘가 2분의 13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범위에서 2분의 13보다 작다고 두 번째 범위에서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당연히 이 부분이 돼야 돼. 따라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K 값의 범위는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2분의 9라는 수가 4.5란 말이야. 그러면 4.5보다 작거나 같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다? 자연수 K의 개수다. 따라서 4.5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가 존재한다. 따라서 자연수 K의 개수 몇 개? 4개. 그러면서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됐냐? 자, 5번 문제에서는 두 가지 별표가 걸리지. 첫 번째는 원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 얘가 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두 번째, 이 부분은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쓰면 틀려버린다는 거. 이 두 가지 조건 기억해라. 자,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가보자. 자, 6번 문제에서는 A는 2,1,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때 AP 대 BP. 이 대 1을 만족시키는 점P가 그리는 도형. 다른 말로 하면 점P의 자치. 이거 내가 오프라인 시간에 얘기했지? 그지? 두 개의 정점에서 길이의 B가 M 대 N으로 일정한 점들이 모이면 뭐가 생기냐? 원이 생기는데 그 원을 뭐라고 얘기하냐?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오프라인 쪽에서 내가 두 가지 풀이 방법으로 얘를 적어줬거든? 근데 첫 번째 풀이 방법 자체가 굉장히 계산 미스를 하기가 쉽게끔 만들어져 있어. 복잡하단 말이지. 근데 너희 교과서 자체에서 아폴로니우스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풀이 방법을 써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서술형에 나와서 이 풀이 과정을 쓴다고 해도 감점의 요지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간단하게 풀어내는 방법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한 풀이 방법이다. 그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건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AB라는 성분이 있는데 AB를 M 대 N으로 나누는 요 내분점과 그 다음에 M 대 N으로 똑같이 나누는 외분점, 여기에 내분점이 있고 여기에 외분점이 있으면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요게 지름이야, 요게. 그래서 원이 요렇게 형성된다는 얘기야. 이 원을 우리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얘기해. 알겠냐?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는 굉장히 단순해지지. 두 점이 주어졌는데 2대1 나왔으니까 2대1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아주면 돼.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자, 내분점을 찾는단 말이야. A가 2,1,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2대 1로 내분하는 거야. 자, 오른쪽에다 서술을 해볼게. 자, 내분하는 점은 더한다. n 플러스 n 부분에 mx2 마이너스 8 플러스 nx1 2 컴마. 그지?
그 다음에 m 플러스 n분의 똑같이 3 플러스 1분의 my2 마이너스 4 플러스 ny1 플러스 1. 그지? 그래서 얘는 3분의 마이너스 6이 되면서 마이너스 2컴마가 되고 얘는 3분의 마이너스 3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임을 알았어. 자, 두 번째는 뭘 구해라? 외분점을 구해라. 똑같이 2,1과 b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에 대해서 2대 1 외분점을 구해라. 자, 외분점은 가운데 부호만 반대로 바뀌잖아. 그럼 얘 가운데 부호만 반대로 바뀐단 말이야. 2 빼기 1분의 가운데 부호만 바꾸자. 마이너스 8 빼기 2. 그 다음에 2 빼기 1분의 가운데 부호만 바꾸자. 마이너스 4 빼기 1. 됐냐? 따라서 분모는 1로 없어지고 분자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가 되겠다. 그래서 이 지점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기 때문에 얘 정확히 내분점과 외분점의 중점의 원의 중심이 존재한다는 거야. 이거 별표. 내분점과 외분점의 중점의 내분점과 외분점의 중점. 이게 같은 반지름이잖아. 그렇지 않겠어? 얘 원의 중심으로. 알겠어? 그래서 세 번째는 원의 중심을 찾아줘라. 원의 중심은 어디에 존재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의 중점에 존재한다. 따라서 얘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얘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얘랑 더해서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지. 그래서 x좌표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12, 2로 나누면 마이너스 6. 그 다음 y좌표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6,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 따라서 원의 중심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만 찾아주면 된다? 반지름만 찾아주면 된다. 네 번째, 반지름. 반지름 너희들이 계산하기 나름이야. 얘랑 얘가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지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잰 다음에 2로 나눠버려도 되고, 아니면 원의 중심이 구해졌기 때문에 원의 중심하고 얘 사이의 거리를 재면 요 거리가 되니까 반지름이 되고, 마찬가지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재도 반지름이 될 거고. 구하는 사람 마음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럼 나는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잴 거야. 반지름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사이의 거리가 된다.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나와야 되겠지. 루트 x끼리 빼서 제곱, 얘랑 얘를 빼서 제곱하면 16, 얘랑 얘를 빼서 제곱하면 4.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20이 되지. 따라서 반지름의 제곱은 20이 되겠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의 제곱이 20이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쓰게 되면 x 플러스 6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20 이러면서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다. 쉽진 않아. 쉽진 않단 말이야. 다시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는 건 뭐냐? 두 개의 정점이 주어질 때 두 개의 정점을 m 대 n으로 나누는 자치. m 대 n으로 나누는 자치. 거리의 비가 m 대 n인 자치. m 대 n으로 나누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겠다. 거리의 비가 m 대 n이 되게 하는 자치. 도형. 이걸 우리가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하는데 아폴로니우스 원은 어떻게 구하냐? 두 점이 있을 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건 두 점에 대한 내분점과 외분점이 된다.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면 걔가 지름의 양 끝점이기 때문에 그 두 점에 대해서 중점을 구하게 되면 원의 중심이 구해지고 그 중점과 한 점 사이의 거리를 재게 되면 반지름이 구해진다는 거지. 정리되냐? 정리돼? 두 문제 가지고 시간 너무 오래 끌었는데 빨리 진행해보자. 자, 7번으로 가봅시다. 자, 원의 중심이
직선 y는 x-2 위에 있고 이 원은 두 번째 y축에 접해. 세 번째 이 원은 3,-1을 지납니다.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잠깐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을 굳이 그릴 필요는 없는데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래. 얘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라는 직선은 지금 y에 0을 대입하게 되면 x값 2 나오니까 x절편 2일 거예요. 그 다음 반대로 y절편 구하려면 x에 0 대입하니까 y절편 -2 나오면서 y절편이 -2 나와요. 따라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직선 위에 한 점이 있는데 이 직선이 원의 중심이 찍힌다 이거지. 그러면 만약에 원의 중심이 여기에 찍혀 있으면 y축하고 만나는 y축과 접하는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거지. 그럼 무수히 많이 나오겠지. 그런데 하나는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3,-2라는 점을 지나야 되고 3,-2라는 점을 지나야 돼요. 요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그림 자체는 요런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림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 요런 형태가.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얘 자체가 원의 중심 자체가 몇 컴마 몇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못하는 거지. 첫 번째. 자, 원의 중심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놓는다. 그런데 문제상에서 뭐라고 제시되어 있냐면 원의 중심이 y는 x-2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y는 x-2에 대입해도 성립할 거다. 따라서 y자리에 b를 대입하고 x자리에 a를 대입해주면 b는 a-2라는 식이 성립할 거야. 이게 첫 번째 식이란 말이지. 됐냐? 자, 여기까지 끊었다. 두 번째, 이 원은 y축에 접해. 자, y축에 접하는 원은 얘가 a, b라는 원의 중심이 있어. 이쪽으로 쫙 추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접점이 될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 되는 거 보이잖아. 근데 그 반지름이 a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원. 그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이 a, b에 있고 반지름이 a이기 때문에 얘를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될 거야. 그지? 여기까지가 두 번째 풀이죠. 세 번째. 그런데 이 원이 3,-2를 지나기 때문에 주어진 원의 방정식에 3,-2를 대입한다. 그러면 주어진 원의 방정식에 3,-2를 대입하게 되면 x자리에 3 들어가고 y자리에 -2가 들어갈 테니까 자, 3-a의 제곱 플러스 y자리에 -2 들어가면 -2 b의 제곱이 a의 제곱이 될 거야. 이게 두 번째 식이란 말이지. 그러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는데 얘가 b에 관해서 풀어져 있으니 b 자리에 a-2를 대입해라. 그럼 b 자리에 a-2를 대입하게 되면 2가 없어지는 거 보이지. 그리고 얘가 그냥 a제곱으로 바뀌는 거 보이지. 따라서 얘가 a-2가 대입되면 주어진 식은 3-a의 제곱 플러스 a제곱이 a의 제곱이 된다. 따라서 굳이 전개할 필요 없잖아. 얘랑 없어지면 3-a의 제곱이 0이기 때문에 a라는 값이 중근을 갖겠지. a는 얼마? 얘 0 되니까 3 이렇게 간다. 됐냐?
그러면 y축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돼 있으니 우리 뭐 구하는 거지? 반지름 구하는 거죠. 그럼 반지름이 요거 되지 않겠냐? 근데 a 값이 3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반지름은 3이다. 그러면서 끝나버려. 그러니까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 안 되니까 바로바로 넘어갈 거야. 자, 그 다음 8번으로 간다. 8번. 자, 8번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 원의 방정식이 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4ay 플러스 8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9는 0. 이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넓이가 되도록 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문제만 읽고 추정을 해보면 이래. 얘는 원이야. 그지? 뭐 나와 있잖아, 원이야. 이 원의 넓이가 최대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뭐야?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야. 따라서 원의 넓이는 뭐에 따라 달라져? 반지름에 따라 달라지지. 그지? 그럼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최대해야 된다? 반지름의 길이가 최대해야 돼. 그래서 너희는 넓이가 최대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해석을 한다? 반지름의 길이 이게 최대가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야. 됐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너희들의 계산력 테스트인데 이 계산 자체가 문자가 많아가지고 안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 질문을 받아보면 이 계산 자체가 좀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잘 봐. 자, x는 x끼리 정리해. x가 있는 항들은 다 이 가로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x의 2차 또 x가 있는 항 2ax 들어오는 거야. y도 마찬가지. y의 2차 y가 있는 항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마이너스 4ay. 그러면 얘와 얘를 썼다 이거지. 그럼 이 세 개의 항을 받아. 얘는 x도 없고 y도 없단 말이야. 이 부분을 우리는 상수 취급할 거라고. 상수 취급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상수항은 우변으로 2항이 되게 되겠다. 이거 안에서 틀린 애들 좀 있더라고. 우변으로 2항. 그 다음에 당연히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이나 원의 중심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돌려야 되겠지. 그지?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돌리려면 x 앞쪽에 있는 게 2a 되는 거 보이지? 그럼 2a 절반이니까 a 절반의 제곱이니까 a 제곱이 추가된다. 계산하는 걸 잘 봐야 돼 너희. 마찬가지 y제곱 마이너스 4ay. 그럼 얘도 마찬가지 y 앞쪽에 4a가 있어. 그럼 4a의 절반은 2a 제곱하게 되면 4a 제곱이 추가된다. 그러면 우변은 그대로 적고, 그지? 우변은 그대로 적고 좌변에 a제곱하고 4a 제곱이 추가됐어. 결국 5a 제곱이 추가됐기 때문에 얘도 5a 제곱이 추가가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x 플러스 a의 완전 제곱식이 되고 얘는 y-2a의 완전 제곱식이 되고 우변을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최대라는 얘기는 이 부분이 최대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를 여러 번 접근을 해봤기 때문에 최대 최소는 뭐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배운 과정에서는 2학기 과정을 안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과정에서는 최대 최소 뭐밖에 없다? 2차 함수의 꼭지점밖에 없다.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는 것은 얘는 완전 제곱식 고차라는 얘기야. 그치? a제곱의 개수가 엄수되는 거 보이잖아. 그러면 얘를 a에 관한 2차 함수로 본다면 얘는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될 거야. 당연히 최소값을 갖는다, 최대값을 갖는다. 최대값을 갖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따라서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최대가 되게 하는 a 값이 얼마면
그 A 값으로 인해서 원의 중심이 어떻게 바뀌냐 이런 문제로 바뀌는 거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반지름이 최대가 되게 하는 얘를 그대로 끌고 올 거야. 그럼 우리가 얘를 A에 관한 2차 함수로 보면 위로 볼록할 테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2차 항의 개수로 1차 항까지 묶어주지. 그리고 나서 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의 절반의 제곱을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게 되지.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세 개의 항이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이 되고 얘는 얘랑 곱해서 빠져나오잖아. 그래서 플러스 3으로 빠져나오면 플러스 12가 되겠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하게 되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 R 제곱의 최대값이야. 내가 아까도 강조했었지? 얘는 반지름이 아니라고. 얘는 반지름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야, 반지름의 최대값이 12구나. 그러면 안 돼. 반지름의 제곱의 최대값이 12가 된다는 거지. 다행히도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은 반지름의 최대값을 가질 때 반지름의 길이를 묻지 않았어. 만약에 얘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었다 그러면 12가 답이 아닌 거야. 루트 12가 답인 거지. 2루트 12, 2루트 3이 답인 거지. 응? 그러니까 반드시 이 우변은 반지름이 아니라 뭐다? 반지름의 제곱이다. 따라서 반지름의 제곱의 최대값이 12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최대값은 2루트 3일 거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등장했다면.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뭘 구하라?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 자, 원의 중심은 어디에서 보이는데? 여기서 보이잖아. 자, 0대는 x값이 마이너스 a, 0대는 y값이 2a. 근데 a값이 얼마였어?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랬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2가 답이겠다. 됐냐? 됐어? 시간이 많지 않으니 바로바로 넘어가 버리자. 자, 그 다음은 9번 문제로 가볼거다. 자, 9번 문제로 가면 이거 별도되는 문제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동시에 접하고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모두 구하죠. 내가 오프라인에서 이거 중요하다고 했지. 특히나 x축, y축에 접하는 거, 동시에 접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지.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거란 말이야. x,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림 나타내면 요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원의 중심이 이렇게 찍혔을 때, 원의 중심이 찍혔을 때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사각형이 하나 등장하는데, 얘 사각형 어떤 사각형? 얘가 반지름이니까 길이 같은 거 보이지. 길이 같으면서 얘가 90도이기 때문에 얘 어떤 사각형? 정사각형이 돼요. 따라서 얘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원의 중심을 잡을 때 반드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같이 잡아라.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같이 잡아라. 그러면서 동시에 그 부분이 반지름이 될 테니까 반지름 역시 A가 된다. 그래서 자, 원의 중심이 A, A의 반지름이 A이기 때문에 얘 원의 방정식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는 게 맞지.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세우는 게 맞지. 근데 내가 여기서 주의하라고 했지. 어떤 부분에 주의해라. 만약에 이 원이 사사분면을 존재한다. 사사분면을 존재한다면 원의 중심이 여기 찍힐 거야. 근데 사사분면의 부호가 뭐야? x의 부호는 플러스, y의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x좌표의 부호와 y좌표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따라서 내가 오프라인 쪽에서 이렇게 설명했지. 얘는 x좌표와 y좌표가 같을 때 이 식을 세운다. 그럼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사분면은 어딘데? 제 1사분면과 제 3사분면에 원의 중심이 존재하면 식은 이렇게 세운다. 그런데 만약에 원의 중심이 제 2사분면과 제 4사분면에 존재하면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권리하기 때문에 x-a의 제곱이라고 썼다면 여기는 반드시 y 플러스 a의 제곱으로 적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표. 그래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 원의 중심이 제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존재하는지 또는 제 2사분면, 4사분면에 존재하는지가 이 문제의 관건이 된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기 때문에 자 점이 이쪽에 찍힐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쪽에 찍히기 때문에 당연히 원은 이렇게 형성이 될 거라고. 그럼 원의 중심은 당연히 몇 사분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3사분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3사분면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어떻다? 같다. 따라서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얘는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a제곱이라고 써줘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낸다. 그러면 나는 절대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원의 중심을 주지 않아. 나는 2사분면 또는 4사분면에 원의 중심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1사분면, 3사분면이 아니라 만약에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에 원의 중심을 줘버리면 너희는 틀릴 확률이 70% 이상은 된다고 봐야 돼. 아, x와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 습관적으로 이를 쓰게 돼 있어. 다. 습관적으로 쓰지 마. 수학은 철저하게 조건에 의한 과목이야. 조건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건에 대해서 소수를 내야 돼. 객관적인 과목인 거지. 상상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럼 다시 문제로 넘어와서 자, 이 문제는 이 점이 3, 4분면에 있기 때문에 원의 중심 또한 3, 4분면에 위치할 것이다. 따라서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이 식을 써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쓰고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기 때문에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그 다음에 y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끝나는 거야. 알겠냐? 알겠어. 그럼 나머지 풀어낸 게 1도 아니지. 좌변 정리하자. 자, 2a 제곱 4의 2a 6a 상수 4, 1, 5 우변은 a제곱. 자, a제곱 넣어오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5가 되고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a 플러스 1에 a 플러스 5 되는 거고 따라서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개가 아니니까. 그러면 주어진 식에 이제 여기 있는 식이지. 자, 이 식에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라는 식이 하나의 원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해주면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은 r 제곱이니까 25 그러면서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얘가 되겠지. 자, 주의해라. 주의해.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요 지점이 시험 범위에 너희 선생님 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너희 선생님 양치는 선생님이라서 매번 구라만 쳐. 속이기만. 자, 12번. 12번 원의 방정식이 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2y k 이것이 y축과 만나는 두 점. 두 점을 a, b라 할 때 그러니까 주어진 원이 y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개의 점을 a하고 b라고 했어.
그때 선분의 AB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이 되는데 이것을 만족하는 상수 K의 값 얼마? 이렇게 묻는 거야. 됐어? 됐어? 그럼 일단은 이 원이 어떤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이걸 알아야지 원에 대한 대각의 형태가 나오게 되고 y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이런 게 보일 거 아니야. 따라서 무조건 원의 방정식 나오게 되면 너희들이 이 원의 형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나오면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줘. 표준형으로 바꿔서 원의 중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원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형태를 잡으라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일단은 얘는 일반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표준형의 형태를 고치게 되면 x의 2차, x의 1차 마찬가지 y의 2차, y의 1차 그러면 x의 2차, x의 1차, y의 2차, y의 1차 얘는 x, y와 관계없는 거 그러면 상수 취급해서 우변으로 이항한다.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절반의 제곱, 4의 절반, 2 제곱하면 4 얘의 절반의 제곱 2의 절반 1 제곱하면 1 따라서 좌변에 추가되는 수는 5 그래서 우변에도 5를 추가해. 그러면 좌변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된다. 따라서 얘를 해석해보게 되면 원의 중심 몇 컴마 원의 중심은 2 마이너스 1에 존재하고 얘는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했지. 따라서 얘의 반지름은 루트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돼. 그럼 얘를 좌표 평면상에 어떤 형태를 갖는지 그려볼 거야. 자, 원의 중심이 2, 마이너스 1에 존재한다는 말이야. 원의 중심이 여기에 존재해. 근데 y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잖아. 좀 크게 그리자고. 이렇게 그려지게 돼. 요런 형태로. 그럼 y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 두 점을 a, b라 했다 이거야. 이때 a와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6이라는 얘기가 돼. 이해되냐?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원에 대한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원에 대한 성질, 어떤 성질이 있냐? 중학교 때부터 나온다. 자, 이렇게 원이 존재하면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현이라고 부르죠. 중학교 3학년 2학기 부분에 나온다. 3학년 2학기 원과 직선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지. 그치? 그래서 얘를 현이라고 부르는데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선의 발은 얘기는 수직인 선을 내렸을 때 여기 만나는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반드시 이 현은 수직 2등분 된다라는 성질 기억하라고. 원의 중심에서 현에 수선을 내리면 반드시 이 현은 수직 2등분 된다. 어떻게 된다? 수직 2등분 된다. 따라서 이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다가 수선을 내리게 되면 수직 2등분 된다. 수직 2등분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전체 길이 6의 절반 3이 된다는 얘기야. 됐냐? 그 다음에 얘가 원의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에서 얘까지의 거리는 2가 되는 거 보이잖아. 됐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하게 되면 이 지점은 이 원에 반지름 되는 거 보이잖아. 따라서 이 지점이 마이너스 k 플러스 5의 루트 값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도형이 보이냐면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이 보이는데 그러면 직각삼각형 그대로 끌어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란 말이야. 이 길이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3. 이 길이 얼마?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반지름 루트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된다. 따라서 얘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뭐가 성립한다? 피타가 성립한다. 가장 긴 변의 제곱이고 가장 긴 변의 제곱이고 남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따라서
마이너스 k의 값이 13에서 5를 빼면 8이 되면서 이때 k의 값은 마이너스 8이 된다.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8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는 문제야.